내용의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전 세계 우리 상업 활동의 기준을 저희는 근본이제로 봅니다. 메타 플랫폼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근본이제라는 설정을 합니다. 그걸 이제 개발할 때 정의를 내린다고 하죠. 데피니션, 디파인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근본의제다. 요게 정의의 1번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근본의제가 무너진다든지 또는 다른 세상이 만약에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저희는 근본의제 사회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흥망성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드셀이라는 개념을 탄생을 시킨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 KT 코넷 월드라고 그 프로젝트를 할 때 한국통신의 T1급 이상 전용성을 쓰는 이런 기업들끼리 서로 통용되는 화폐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해서 1998년도에 제가 그 프로젝트 할 때 만들었던 이제 개념이 바로 골드셀입니다. 단지 이제 그때는 블록체인상에서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런 블록체인화가 많이 진행되고 이제 검증된 단계에서는 블록체인이라는 또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골드셀을 다루게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 이제 중앙화 개념에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단톡방에 이 교환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골드셀하고 튜잉 골드. 그러니까 지금 토큰 그리고 포인트.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토큰 따로, 코인 따로, 포인트 따로. 여러분 지금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발을 해본 개발자들이라면 이 개념을 나눈다는 게 참 잘못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개발자의 돈 버는 원리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메타 플랫폼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사이버 머니, 포인트, 코인, 토큰 모든 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겠죠. 통용 가치라고 합니다. 통용. 그래서 이제 골드셀이라고 이렇게 보이시지만 골드셀은 그야말로 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 순금 99.9%는 순금입니다. 트윈 골드는 뭐냐면 이 순금을 개런티, 워런티로 잡고 보증으로 잡고 트윈 골드는 통용하는 포인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저희는 그 당시에 몇 달간을 밤을 새면서 개발자들이 생각을 해낸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근본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은행 준비율 제도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금액, 양이 있습니다. 그걸 지불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믹싱해서 전자화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터크를 낸 겁니다. 이 터크가 제가 1999년도에 냈습니다. 지금 한 25년 됐네요. 지금 특허청에 들어가면 1999-5 이렇게 해서 제 전자특허 막 시작할 때 제가 전자특허로 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A4 용지로 97장이에요.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그 내용 보시면 현재 우리 골드셀, 튜잉 골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비영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비영리 단체 하면서 저는 이 건강을 주제로 모임을 하는 게 참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노르딕 워킹 들어보셨습니까? 폴 대잡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우리 나이가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운동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도 좋아하고 클라이밍도 좋아하고 많이 활동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 노르딕 워킹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제가 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인간이 이족 보행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인간이 사족 보행이라는 정의를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산에서부터 제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저는 노르딕 워킹을 했어요. 근데 그 노르딕 워킹을 하면서 건강을 전도하면 이상한가요? 뭐 전파시키고 대신 뭐냐면 이 매주 운동을 할 때마다 회비를 받았습니다. 그 회비가 10대가 그 당시에 6,000원 정도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니까 뭐 5, 6년 전 얘기니까요. 그 남산 앞에 그 식당에 그 당시 가격으로 6,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을 수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거 폴대 없는 사람은 이 스틱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한 4,000원 남는 구조였어요. 그러면 이 4,000원 중에 제 치료는 뭐냐면 1,000원을 무조건 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1,000원을 갖고 뭘 하느냐? 금을 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15년 전부터 이 많은 운동단체들을 움직이면서 매 모임 때마다 1인당 10,000원을 받으면 1,000원은 무조건 금을 사요. 여러분, 근데 제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공공행위는 그걸 이렇게 또 여기서 얘기하기 그렇고 그거라기보다는 관리가 안 됐다. 저는 당연히 뭐냐면 1,000원이 금을 사고 관리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제가 통장 보고 다니고 막 이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잔고가 없는 거예요. 금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만약에 제가 25년 전에 골드셀 특허를 내고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모임을 했는데 제가 금을 사놨다고 그리고 금을 사고 금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금을 우리가 공동 명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갑, 월리스에다가 우리가 그 금에 해당되는 만큼의 포인트 또는 코인 또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토큰 양을 전송해 줍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쌀 뭐 사고 싶다 또는 우리가 지금 유정란 하고 있잖아요. 유정란 사 먹었다. 그러면 다시 공적 지갑으로 코인이 반환이 돼요. 그러면 이 금은 누구 자산이 될까요? 우리 모두의 아까 메타플랫폼 얘기했죠. 우리 모두의 자산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정말 관리만 좀 잘했어요. 제가 그 당시 금값하고 지금 금값하고 여러분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아시고 그러니까 저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게 우리 예전에 그 당시 25년 전에 이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근본이잖아. 또 전 세계 모든 은행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지불 준비의 제도. 이 두 가지 정의를 하고 갔지만 지금 달라진 게 없잖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블록체인이라는 더 강화된 보안성이 강화된 그런 망 하에서 골드셀을 한번 펼쳐보자. 골드셀은 도메스틱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아까 모임, 그걸 이제 모임셀이라고 우리는 지칭을 했어요. 그러면 모임할 때마다 10%는 금을 사는 겁니다. 금 사는 부서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 관리 체계를 제가 만들었어요. 예전엔 못했어요. 제가. 당연히 하고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 금을 사는 부서 철저하게 금을 사고 매입하고 그걸 뭐냐면 실시간으로 다 우리 참여자들한테 브로드캐스팅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금은방을 또 안 해도 돼요. 왜? 신한은행에 금 매매 및 금 보관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투명하게 갈 수 있고 또 이 부분이 우리는 돈을 낸다고 우리 골드셀을 못 사도록 정책을 해놨어요. 즉 뭐냐면 이런 모임 또는 아카데미 우리가 지정한 어떤 그 외에는 골드셀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골드셀 지갑을 여러분들이 왜 잘 설치하시고 해야 되느냐면 분명히 초기에 설치한 사람은 그만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때 아카데미 자주 참석하시고 골드셀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 제 지갑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팀이 쓰는 지갑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골드셀하고 뭡니까? 트윈골드죠. 이 지갑은 전부 투명하게 제가 공개를 다 합니다. 한 개라도 그냥 제 임의대로 안 내보냅니다. 그게 엄격한 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거죠. 예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지금은 블록체인상에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골드셀이 이제 세상에 나올 만한 데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개발자들 사이에서 이제 아니 코인이나 토큰이면 거래소에 좀 가치도 좀 확인해주고 그래야 우리 또 참여자들이 행복하지 않겠냐. 골드셀은 아무리 생각해도 적어도 내려갈 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업계에서 제가 개별적으로 만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뭐 내려갈 건덕지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 내용이 인터넷상에서 공개돼도 제가 상관은 없습니다. 모 거래소에서 하는 얘기가 거래소 대표단들을 제가 좀 몇몇을 알고 있어서 만나보니까 아니 골드셀이 어느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골드셀은 사실 우리 기업들 다 걸러내고 우리 기업들 평가하고 시설까지 하고 마지막 단계가 돈 벌 수 있도록 이제 확 질러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거래소인데 거래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가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블록체인상이 아니고 제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연계시켜서 제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 이일규 이사장님 계실 때 제가 이일규 이사장님 방에 찾아가서 브리핑한 내용이 소상공인 거래소였어요. 코스닥 거래소 기업들은 코스닥에서 거래되고 코스피 기업들은 코스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소상공인 우리 작은 기업들은 어디서 거래합니까? 이걸 제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주기청을 찾아갔죠. 김동기 주기청장님 계실 때 하여튼 찾아가니까 야 소상공인 농지는 이쪽으로 찾아가라 해서 제가 이제 찾아간 분이 그 당시 이제 이일규 이사장 계실 때 제가 그 제안서가 200장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제가 공개해드릴 테니까 제가 꿈꿨던 게 제일 마지막 단계는 사실 거래소입니다. 정말 좋은 기업들을 성장시키고 평가해서 인증받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가 정말 거래돼야 되잖아요. 이 기업의 가치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미 골드셀은 지금 출시됐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한 번 더 우리가 하는 골드셀이 뭐가 틀리나
일반 코인 토큰 생각하시면 돼요. 가치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 토큰의 가치를 높여야 되느냐면요. 예를 들자면, 자, 골드셀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배포예요. 뭐 때문에? 골드셀을 가지고 전 세계 평가단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도구가 골드셀이 될 겁니다. 금이잖아요. 올려놓는 거예요. 금 받아가세요 이거예요. 가장 현명한 자들은 IT 업계의 가장 전문가들은 뭐냐면 돈 먼저 생각 안 합니다. 제일 중요한 1순위가 뭐겠어요? 패널입니다. 패널. 멤버란 말이에요. 지각도 있는 멤버. 그걸 쥐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 나가는 게 IT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조금 틀리죠. 돈이 먼저잖아요. 아닙니다. 사람을 모아놓으면 그것도 식약비가 있는 사람. 그걸 인프라라고 하고 팬덤이라고 하고 그걸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널 소비자 평가를 하는 단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골드셀만 갖고 있으면 한 업체 스타덤에 올리는 게 가장 쉬운 일로 갈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가치. 그 가치가 골드셀을 지금 단계입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골드셀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보유한 골드셀을 또 어떤 기업을 위해서 내가 평가를 하게 되면 또 내가 보상받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면 마지막 단계는 거래소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래소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빗썸, 업비트 이 개념을 가지고 거래소라고 들으시니까 저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래소, 그 거래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 금융제도에 한해서 규제를 깨뜨리는 그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샌드박스라고 합니다. 샌드박스 지정을 받으면 금융 라이센스를 갖고 있지 않지만 금융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국가에서 내줍니다. 그게 금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샌드박스입니다. 그 이번에 9월 달에 다시 한번 열립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우리가 샌드박스 지정을 받기 위해서 1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베이스 하에서 거래소가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정권사가 끼지 않으면 아예 라이센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래소라는 개념은 지금 빗썸이나 옥비트나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거고 또 한국에서 그걸 이제 STO라고 합니다. 시큐리티 토큰 개념인데 그 개념을 떠나서 글로벌 우리가 전 세계 암호화폐 회원들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로벌은 뭐냐면 지금 여러 개 실명은 밝힐 수 없지만 몇 개 지금 10대 안쪽 거래소 또 10대 바깥쪽 거래소 20대 거래소 대표들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미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는 이제 그거는 무엇보다 쉽습니다. 그냥 기술만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국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STO 그러니까 정권용 토큰이죠. 이런 거래소를 만들려면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뭐 요즘은 뭐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인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절차를 다 밟아요. 그 절차를 지금 밟는 작업을 거의 밤을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서 지금 이렇게 그 강의하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거의 매일을 24시간 밤 새고 자는 걸 그냥 중간중간 눈 잠깐 감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알겠죠. 제가 어떻게 살고 있다.
그런 만큼 이제 많이 진행됐다.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드셀은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우리의 모든 핵심 가치를 담아서 전 세계인에게 뿌리는 그런 단계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용어로는 이제 몰빵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9월부터 우리가 몰빵 계획이 되어 있는데 몰빵이 되면 국내 우리 평가단은 지금 1,000만 평가단을 만들려고 설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여기 마케팅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해서 1,000만 ESL 소비자 평가단을 구축하는 국내 시장, 해외 시장을 이제 지금은 뭐 한국이 만들면 전 세계 표준이 되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우리 일정에 맞게 또 아직 단톡방 초대 안 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초대되시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질의응답 오늘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교수의 작업을 따라왔는데 네. 계열이 ERC 계열로 네. ERC 계열은 BT20 ERC20은 속도와 또 그다음에 스피드로 BT20은 요거는 지금 ERC20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 메인이 지금 요거 자체 그러니까 ERC 지금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ERC20하고 호환성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송의 분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제가 왜 녹음할 때마다 전송할 때보면 그래서 우리 자체 메인넷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자로서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다른 회사들도 다 엔지니어들 다 훌륭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인데 지금 우리 골드셀 프로젝트에 참여되어 있는 개발팀들은 한국에 아마 비교하려고 그러면 두나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고 컴퍼니라고 올 10월 달에 상장 예정인 코스닥이고 상장 예정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하고 지금 제가 맞춰가지고 지금 그나마 어플이잖아요. 그 정도 이제 기술 굳이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횟수를 보고 왔어요. 베스는 지금 자체 지금 베스를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풀어놓고 있는 거죠. 지금은 조기 단계입니다. 아직 완전히 그 개발됐다고 하면 좀 힘들죠. 그래서 법인을 좀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 게 그 구글 승인에 보면 법인 주식회사여야 빨리 승인되는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가 좀 승인이 굉장히 막혀 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진행을 좀 빨리 하려고 합니다. 메인넷이 완성되면 아니라는 말씀? 아니요, 완성이 돼 있습니다. 그 메인넷을 그러니까 메인넷을 한다는 것은 참 많은데 그 메인넷을 구축하는 게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구조들을 이제 다 그걸 경험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 컴퍼니는 제가 인정하는 블록체인 계열에서는 가장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 골드셀이 두 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이 있고 트윈, 즉 쌍둥이 형태의 골드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지금 여기 아마 나와 있는데 골드셀은 아주 간단히 이해하시려면 금이다. 현상화되어 있지 않은 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골드셀은 그 발행할 때, 즉
그 금을 매입할 때 그 가격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값이 매일 조금씩이든 변동하잖아요. 그 변동률에 따라서 가는 거는 골드셀이에요. 근데 트윈골드는 뭐냐면 트윈골드는 제가 아까 통용셀이라고 했잖아요. 트윈골드 가지고 여러분 뭐 라면도 사고 뭐 계란도 사고 할 수 있는 게 트윈골드. 근데 이 트윈골드를 내가 금으로 다시 받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는 뭐냐면 트윈골드에서 골드셀로 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골드셀로 치환이 돼야만 금이 지급될 수 있다. 대신 뭐냐면 트윈골드 상에서는 얼마든지 우리 뭐 회원들끼리 그런 이제 원칙 때문에 아마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의 개념을 좀 갖고 있어요. 굳이 거래소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P2P 거래를 지향하는 사람 쪽에 저는 마음이 들어가 있고 거래소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제가 기업들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일을 해보니까 사실 마지막 끝은 상장입니다. 상장. 그렇더라고요. 비록 상장을 해서 상폐가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상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우리 사회에서 만드는 게 좋다고 그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골드셀 거래소가 만들어진다면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쉽게 말해서 이 개념입니다. 지금 미당원이 있잖아요. 그 미당원도 상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 합쳐서 질문할게요. 골드셀 개수 발행 수량하고 골드셀 가장 서희 골드셀 그 발행량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반감기가 있는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QR 코드 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언제쯤 그 사용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나 이런 모든 기능들을 채굴 부분들도 우리가 왜 넣지 않았냐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코인이나 토큰에 생각을 하니까 뭐 채굴 개념도 나오고 반감기 개념도 나오는데 그걸 완전히 버리시면 골드셀만.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원 코인 이렇게 원 토큰 이런 식으로 개수 자체를 셀로 됩니다. 이게 스쿼어에서 저희가 담아놓은 저희 정신이라고 볼 수 있고 골드셀은 지금 10억 개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고요. 트윈골드는 지금 100억 개가 발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 모임하잖아요. 모임할 때마다 제가 보내드리는 여러분 받으신 게 트윈골드. 그래서 트윈골드 10개씩을 보내요. 여러분 만원 내셨죠? 보통 계약 참석하면 만원 중에 1,000원이 금을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금을 산다는 그거는 저희 운영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10개의 트윈골드를 주는 거는 여러분하고 우리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사는 이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제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매니징 포트폴리오를 자본한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부분을 완전히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임에 참석할 때 10%, 즉 1,000원 전액 다 이 골드를 산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10개면 이제 100원꼴인데 아니요, 트윗 1,000원. 계단은 지금 15개하고 100개 이제 반응이잖아요. 반응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로 돼 있는데 골드는 스테이블은 달러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거 등락폭이 트윗은 등락폭이 아닙니다. 있어요. 달러 기준이 아니고 금 순금 기준입니다. 순금 시세. 달러 기준이 아닙니다. 예, 순금. 어쨌든 발행으로 좀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시도할 때는 0.01g을 기준으로 해서 셀을 만들었어요. 최초에.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가 그 당시는 변동률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가 많이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우리 판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특허 낼 때만 해도 이 하나가 되게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 0.01
그람 이꼬로 해가지고 이게 특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하나 기준으로 가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으로 뭐냐면 우리가 1,000원이라 그러면 1,000원에 사면은 골드 그 그람수를 역으로 역산해가지고 결과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기 15개면 금값이 지금 30만 원에 봤을 때 가치로는 지금 15, 100억, 1,000억, 50조, 100조, 300조거든요. 그리고 100억 개면 1,000원이면 지금 1,000원이면 10억, 100억, 1,000억, 10조인데요. 10조, 100조 또 이게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은 기존 코인, 기존 토큰에 대한 개념을 갖고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300조다. 지금 이제 뭐 여기 우리 금융 TF 하면서 박성민 교수님이나 지금 뉴욕 쪽 금융팀들을 우리가 처음 시작한 지금 카톡방에 보시면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지금 금융이 500조 정도 예산하고 우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금융 TF 2판 그런 어떤 내용들도 있고 그 내용을 뭐 지금 여기서 제가 다 소통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어쨌든 지금 각 코인마다 이게 자산 이게 총 발행 총량에 대한 가치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다른 코인들은 이러니까 이 너무 많지 않나. 이거 뭐냐면 그쪽 기준에 의해서 등락률이 있죠. 트위는. 근데 저거 이제 부분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금값에 따라서 그것도 등락폭이 있는 것이죠. 두 가지 기준을 봤을 때 트위는 뭐 매수 매도에 따라서 시장 물량에 따라서 뭐 그게 급등할 수도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우리 골드셀 트윈골드는 상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임하면은 10 트윈골드씩 우리가 넣잖아요. 그러면 1,000원의 가치라고 보고 우리는 넣는다는 얘기죠. 왜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금을 사는 거니까. 그러면 트윈골드를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는데 예를 들면 트윈골드가 거래소에 상장됐는데 1,000원 밑으로 다운은 절대 일어날 수 없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1,000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게 말이 자체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어떤 코인이든 내가 1,000원이라는 설정을 했다고 내려가지 않는 코인 보셨습니까?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뭐냐면 내려갈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걸 이해부터 시작을 하셔요. P2P잖아요. P2P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굳이 거래소라면 거래소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면 아니 P2P는 결과가 얘기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1,000원이라는 설정을 하고 우리는 1,000원이라는 금을 투명하게 금을 샀어요. 그죠?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그러면 P2P 간의 거래에서 1,000원으로 통용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높게 통용될 수 있겠죠. 그건 당연히 이런 그 희소성의 가치로 가니까. 그렇지만 P2P 거래에서는 우리는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래소로 가면 또 상황이 좀 많이 틀려지겠죠. 근데 거래소로 갔을 때라 하더라도 1,000원 이하의 가치는 물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전산적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이해를 제가 잘 했나 한번 영어로 좀 이해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골드셀은 지금 ESM의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 큰 틀에 그 운동에 어떻게 보면 다오 같은 조직으로 저희가 해외에서 10%로 금을 내시해서 가지고 있는 아까 은행의 준비 예비금처럼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트윈골드 같은 경우는 ESM 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쉽게 얘기하면 화폐처럼 포인트처럼 사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소비자 그 평가단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됐던 개인이 됐던 소비자 운동과 연결해서 그 안에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
그래서 일단은 1,000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골드셀하고 트윈 골드의 이그 쉽게 얘기하면 뭐죠? 호환하는 그거는 10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게 100원이면 이거 1,000원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말씀 들어보면 어떤 고민을 하고 있겠다 대충